윤석열 때문에 말도 못해. 가얼렁 도망가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의도적이었지. 저희가 이제 방역 사무실에 들려서 잠깐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스럽죠. 그 최근 노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기자 하셨던 그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질문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네.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방역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우리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도 문제가 있는 제가 노조 거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말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그 발언 중에 제가 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런 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분노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걸 조금 희화시켜서 제가 우리 당원들께 얘기를 들은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렇게 진정한 사과를 안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는 설나경 씨와 이낙연 때문인가? 설치는 설난영 씨와 차분한 내조 중인 김혜경 여사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승자는 김혜경 여사였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김혜경, 힘없는 종교계 만남, 설난영은 러닝메이트 소통이라며, 그러나 이 기사 내용에서는 SNL 발언이 나오면서 김문수 법카까지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었고, 뉴스원에서는 차분한 김혜경, 적극 설치는 설난영이라며 다른 데선 내조라며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김혜경 조용한 내조, 김건희 논란에도 극도 경계심이라며 나대던 김건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바로 설난영이 문득 떠오르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결정타는 KBS와 유시스 기사였습니다. 민주당 설난영 여사 노조 발언 사과는 김건희 개사가 시즌2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 것이죠. 김건희 개사가 시즌2다. 설난영 제2의 김건희인가라며 유시스 기사 제목이 참 눈에 띕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김혜경 여사는 차분한 내조를 하는 반면 망언만 일삼는 설난영이 너무나 설치고 다닌다. 김건희 같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던 것이죠. 딱 봐도 승자는 김혜경 여사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내일부터 깜깜이에 돌입합니다. 여론조사를 내일부터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조사껏 정례조사를 인용한 오마이뉴스를 보면 이재명 48.9%, 김문수 30.8%, 이준석 9.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 또한 보수가 70명가량 더 표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격차가 났다는 것은 중도층에서 60%의 지지, 보수층마저 20%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다른 조사와 다르게 샘플 수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은 더욱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대권을 보면 오늘 나온 중앙일보 마지막 조사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0.1%포인트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보수 가표집이 심한 곳이죠. 이 정도 격차면 대선에서 실제 득표율의 격차는 더욱더 많이 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TK를 뺀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양자 대결을 볼까요? 이재명 52%, 김문수 42%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홈피에 아직 세부적 지표가 올라오지 않았으나 다자구도를 볼 때 이 며칠 전 조사,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그때 김문수 지지율과 지금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조사가 아마도 이 표집이 며칠 전 조사랑 똑같을 것으로 보아 제가 그때 나왔던 보수 가표집으로 보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집으로 양자대결을 인용해 보정해 본다면 이재명 58%, 김문수 36%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58, 김문수 36%. 이제 승리의 기운을 받고 60% 득표를 향해 대선 전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밭을 갈아야겠죠. 득표율 60%를 이하여. 사전투표는 토요일에 없습니다.
29일, 30일,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명박의 황금 두꺼비, 이준석 눈사롱, 상납 장부 덮은 검찰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준석에게 성상납 리스트 확보했다. 자, 여기서 뉴스타파 기자가 따라 붙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막습니다. 나가요. 성상납 리스트 확보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하니까 수행원이 팔꿈치로 여자 기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빤쭈런을 치고 있습니다. 빤쭈런.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기자가 묻는데 왜 뉴스타파만 막습니까? 어디서 승질이야. 질문을 하는데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하면 되지. 자, 여러분 뉴스타파 기사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아유, 잘했다, 잘했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당적을 한번 바꾼 적이 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 때문에 신념을 바꾸지만 나는 신념 때문에 당을 바꿨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국힘으로 간 거 환영합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낙연 씨가 드디어 국힘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구나 예상했죠. 그래서 그런지 그다지 충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기분이 나쁠 뿐이죠. 윤석열의 내란과 국힘의 동조 옹호는 민주당의 폭고 때문이라는데 이건 완전히 국힘의 논리죠. 과거 전두환 찬양하던 기자 아닙니까? 이준석과 야합한다 차이고 이제는 김문수와 야합하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오래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힘하고는 색깔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찰떡궁합인데 별 트러블 없이 쭉 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튼 이낙연 정말 한심합니다. 도의적으로 완전 밑바닥이다. 예전부터 이낙연을 사꾸라라 불렀던 김민석 의원의 회초리 같은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이낙연 협잡이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의 김문수 이낙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공도동망,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파트너를 찾았다. 저렇게 찾기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결합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감점이 보장되는 감점 파트너를 찾아낸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계산 기능이 붕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이낙연 후보와 결합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감흥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계산 기능 붕괴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한때 민주당의 일원이었던 정치 행적을 완벽하게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 불복하고 내란을 꾀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밖에 나가서 이준석 후보와 결합했다가 다시 내란을 꾀하다가 이준석 후보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결합해서 본격적인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시비가 있었던 젊은 기자 시절 전두환 칭송 기사 시비에서 시작했던 그의 젊음이 이제 드디어 내란 세력과 본격적인 결합으로 그의 노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시종 일치이자 사쿠라 행보의 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이자 사꾸라들의 야합이자 긍정적 비전 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다. 그동안 살아온 정치 인생을 통째로 뒤집고 그동안 사랑하고 지지해준 민심을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정치의 길이 아닙니다. 불과 6개월 전 국민들은 반헌법 행위를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걸 끝내자고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고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단호하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후보 개인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대의 명분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서 있어야 개헌도 국민 통합도 7공화국도 가능합니다. 윤석열의 그늘에 있는 국민의힘과의 정권 재창출 선거연대는 뭐라고 말을 하든 결과적으로 윤석열 옹호가 될 것이고 헌정 파괴를 용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심판을 묻어두고 전 국민이 목도한 헌정 파괴를 심판하지 않으면서 무슨 개헌을 하고 7공화국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입니다. 김대중에 대한 미움과 반대 때문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뒤집은 김문수, 이재명에 대한 미움과 반대 때문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뒤집은 이낙연, 이 두 사람의 명분 없는 연대는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탈선에 대해 민심의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정치인의 욕심과 전략대로 불지 않습니다. 민심 스스로의 대의와 열망에 따라 자기 길을 만들어갑니다. 민주공화국 재건을 바라는 민심의 큰 바람이 이 탈선을 잠재울 것입니다. 5월 27일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